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외과 선생님, 지하장 선생님과 좀 일반외과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텔레컨퍼런스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좀 어색한 점을 미리 양해를 주시고요. 네, 지금 지하장 선생님께서 온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콜 하는 틈을 좀 타서 시간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별한 과나 아니면 어떤 토픽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과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 교포분들이 어떤 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르니까 뭐 어떤 거는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없나 뭐 이런 것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큰 병원에만 가야 되지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치의는 한인타운에 있고 뭐 UCLA를 가야지만 뭐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케어가 약간 브로큰 다운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인타운에서도 굉장히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신데 많은 교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좀 그거를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하면서 각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나중에.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콜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큰 병원에 일하면 그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거기서 그냥 당직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미국에도 병원마다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외상외과를 커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병원 안에서 당직을 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커뮤니티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ER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인페이션에서 컨설테이션 그런 리퀘스트가 올 때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바쁜 때는 굉장히 바쁘지만 또 이렇게 가끔씩 뭐 한두 시간씩 사이에 시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지하장 선생님하고 몇 번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저번에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이제 방송을 할까 해서 전화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소에 디시와싱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녁을 다 먹고 이제 쉬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그때 저 이제 수술이, 막 저녁 수술이 끝나고 또 다른 수술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 OR 라운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 다른 어떤 의사 선생님이 뭐 손을 씻는다고 싱크대에서 물을 트신 거를 들으신 것 같은데 네. 그날 수술을 한 새벽 1시? 2시까지 했던 것 어. 같아요. 인턴도 아닌데, 그죠? 네, 인턴 레지던트도 아니고,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 때야, 뭐 이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참 그게 굉장히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외상외과 쪽도 일을 하시니까, 그 네, 완전히 스케줄이 안 잡힌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예. 네. 인턴 그래도 레지던트 없이. 맞아. 근데 재밌어요. 네, 그리고 보람이 있고 네, 특히 이제 외과를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물론 내과 선생님, 조동혁 선생님처럼 이렇게 메디케이션으로 환자분을 이렇게 낫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수술은 이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차이가 좀 확연히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급수술은 좀 아프신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나으셔서 퇴원하시면 아주 보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예. 예, 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반외과 같은 네. 경우는 특히 뭐 외상외과나 뭐 이런 응급
응급으로 온 외과, 일반외과 경우는 그냥 놔두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멀쩡하게 살아서 나가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네. 보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과죠. 저 같은 경우는 약을 하나 그냥 써도 한 달 있다 봐도 다 똑같잖아요. 보기는 그렇잖아요. 롱텀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네. 이제 다른 컨셉에서 이제 메디컬 매니지먼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맞아요. 저번에 그 당직을 하실 때 아펜디사이티스 케이스가 왔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이제 한국말로는 총수염이라고 하나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맹장염이라고 예, 아시는 맹장. 예, 네. 맞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제 네. 환자가 어떻게 들어왔고 환자 케이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지 그런 것들. 네, 그 환자는 좀 젊은 환자였어요. 한 30대 환자 여자분이셨고, 이제 한 하루 이틀 동안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시다가, 복통이 더 심해지셔서 응급실로 오신 분인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이렇게 맹장염으로 인한 복통이 시작이 될 때는 배 전체가 그냥 어리어리하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 딱 한 군데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 부분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통이 어느 곳에 느껴지느냐가 달라지는데 처음에 그 맹장이 부어오르기 시작할 때는 복통이 배 전체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맹장이 더 심하게 부어오르면 오른쪽 아래 부분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으로 복통이 옮겨가요. 그게 이제 맹장염의 아주 클래식하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렇게 이제 히스토리가 클래식한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히스토리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도 뭐 CT나 아니면 피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다이그노시스 그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제가 한인타운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뭐 의료 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개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왔던 환자분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첫 번째 내과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속이 미식거리다고. 속이 미식거리니까 갔는데 그러면 한국 내과 의사는 그냥 뭐 위장약 하나 드세요, 텀스 드세요 이러고 하니까 그 네. 오후나 그 다음날 아침에 더 이제 좀 복통이 좀 배가 속이 쓰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가요. 두 번째 내과 의사를 갔더니 그러면 뭐 위산 역류약 아니면 오메프라졸 그래서 이제 그 위염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오후에 갑자기 더 아파서 뭐 내시경하러 갔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날 밤에 이제 응급실을 가신 그런 케이스들 비슷한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 와서 이제 그런 다음에 수술 다 끝나고 이런 내과 의사들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신 건데 저도 네. 그랬어요. 첫 번째 본 의사는 솔직히 죄가 없다. 굉장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증상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죠. 애매하게 시작을 되다 보니까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도 없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자주 안 가시다 보니까 한 군데 갔다가 두 군데 갔다 응급실을 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숫자적으로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예. 맞아요. 저의 경우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응급실에서 뭐 CT나 이게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콜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맹장염인 진단이 만들어진 후에야 이제 환자를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진짜 이게 CT나 아니면 증세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그냥 대부분의 복통 아니면 뭐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다 아니면 뭐 gastritis 위염 아니면 무슨 식중독 등등 너무 많은 컨디션들이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하기가 아주 힘든 병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미국의 교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총수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젊은 층이 많잖아요. 뭐 70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 살아서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젊으니까. 한국은 동네 병원도 자주 가고 대학병원도 뭐 감기 이상 되면 제약병도 막 가고 그러는데
미국은 대학병원에 안 가잖아요. 이제 완전히 맞아요. 시스템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이 이런 아펜디사이티스나 이렇게 해서 이 응급실에 도착하면 굉장히 많은 의사를 보면서부터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 의사가 누구고 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수술은 저 의사는 또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배가 아파서 CT를 찍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응급실 의사가 그렇게 하고, 아, 이게 총수염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외과 선생님, 재장 선생님 같은 분을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이 수술을 하러 수술방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한 네. 다음에.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것도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이제 emergency room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제 병원 안에서 계시는 내과 선생님을 아마 또 뵙게 될 거예요. 그분들의 치료 아래 admission,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고요. 이제 외과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외과는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수술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드리고, 그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만약에 무슨 메디컬 프로블럼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끝나고 이제 음식을 드시고, 음식을 뭐 구토 증세나 아니면 복통이 심해지는 증세가 없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수술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퇴원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하루 이틀 조금 더 계시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맹장염이 터지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하고 이제 집에 가실 때도 항생제 없이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좀 늦게 오셔서 맹장이 터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기 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영어로는 abscess라고 하는데 고름 덩어리처럼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할지 아니면 고름을 빼내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수술을 할지, 그게 또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수술을 바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한 2, 3일 정도 항생제를 좀 더 투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맹장이 터진 이후에는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퇴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터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다면 24시간 이내에 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